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난 뒤 그 개념을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딴소리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좀 다양하게 적용시켜보려 연습을 할 테니까 지루하더라도 다양한 풀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이 4고 다섯 번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일단 SN을 찾는 문제인 거고, 문제에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은 S30을 묻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아이들마다 좀 다를 테니까, 자, SN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 자체로 외우고 있는 아이들은 이 n에다가 여기가 2a1 더하기 n-1t. 자,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려고 하겠죠. 숫자를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숫자를 넣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현재 30이라고 주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30이라고 주어진 상황이겠죠. 그럼 뭐만 더 찾으면 되죠? 그죠? 이 첫째 항과 뭐만? 공차만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첫째 항이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두 번째 항이 현재 4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20이다. 항 두 개가 주어졌으므로 첫째 항과 공차 찾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는 하나씩 다 해보는 거니까 A1에서 D를 더한 것이 4다. 그 다음에 A1에서 4D를 더한 것이 20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립을 풀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3D가 될 거고, 4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는 뭐 6 이렇게 될 거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S30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그대로 갈게요. 2에다가 항의 개수 30개 이렇게 붙고 2A1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0에서 1을 빼라 그랬으니까 29 곱하기 공차 6. 자, 이것을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 계산을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구할 거다는 이야기죠. 이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아이는 현재 두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다섯 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항에 대한 빼기로 접근을 했겠죠. 같은 구조예요. 이걸 여기서 빼니까 얘가 18이 될 거고, 세 칸 차이는 3D, 너가 18. 그래서 D는 뭐다? 6. 이렇게 돼버렸겠죠. 자, 그러고 나면 어떤 아이들이 이제 일반항을 작성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자, 일반항은 6n. 다 기억하시죠? n의 개수가 공차였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4였기 때문에 2를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려면은 12에서 누구를 빼야 4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8을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N은 완성이 됐네요. 자, 6n-8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었겠죠. 확인을 하자면 뭐 다섯 번째 항 넣어서 22 나오는 건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S30을 찾아라 라고 하면 쌤이 지난 시간에 첫째 항과 마지막 항,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 이렇게도 찾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공식 그 자체에 대입하는 구조인 거고, 얘는 일반항을 찾아서 첫째 항 마지막 항만 계산을 하겠다는 거겠죠. 자, 첫째 항은 현재 마이너스 2가 됐을 것이고, 30번째 항은 30을 대입했을 때 180에서 8을 빼니까 17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분의 30. 네. 이렇게 계산을 완료해줘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좀 합쳐주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다양하게 봐주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일반항이 무엇이다? 6n-8이다. 이걸 가지고 바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SN을 바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등차 수열의 n의 개수, 일반항의 n의 개수는 공차다라고 했고, 등차 수열의 SN의 구조는 n제곱과 n을 가지고 있고 상수항이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n제곱의 개수와 n의 개수를 적당히 잘 갖다 놓을 건데, 여기서 지금 뭐니까?
예, 6이니까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인 3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도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려면 뭐? 예,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30을 대입해서 찾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든 이렇게 찾든 이렇게 찾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사고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총 3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게 될 텐데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5는 15고 S10은 80이다. 그때 S20,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을 찾아라는 거네요. 자, 우선 첫 번째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S5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더한 거다.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줄 거냐면 첫째 항 더하기 5번째 항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주겠어요. 자, 이게 현재 15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5개 2A1 더하기 4D 이렇게 하셔서 15라고 줘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아이가 이 아이로 바뀔 거니까 똑같은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S에 대한 10. 자, 이 녀석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붙었고 이 아이가 8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했을 때 A1 더하기 A의 5는 이렇게 쓰면 얘가 3이고 너가 6이겠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의 10. 자, 이 녀석이 얘가 16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연립해서 A 더하기 D, A, 그 다음에 A 더하기 4D, A 더하기 9D, 뭐 연립을 풀어도 되겠지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빼버려도 괜찮겠다. 그죠? 얘하고 얘는 어차피 소거될 거고, 5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차이는 마이너스 5D가 될 것이며, 여기서 얘 뺐을 때 마이너스 10일 테니까, 그래서 D는 뭐, 2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D가 현재 2였으니까 위의 녀석에서 이제 찾으러 가겠네요. 지금 A1 더하기 A5는 A1 더하기 4D고 이 아이가 현재 6이었기 때문에 자, 2A1 더하기 D가 2였으니까 얘가 8이겠죠. 자, 얘가 6이 되고 그래서 A1은 얼마다? 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지겠다. 그죠? 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제 공차를 확인했고 첫째 항을 확인했으니까 뭐 S30은 이쪽에서 쓸까요? S20이네요. S20은 좀 전에 했듯이 그냥 공식 그대로 2분의 그냥 쓸게요. 좀 삐뚤한 것 같지만 2A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N-1D니까 19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반항을 찾아서 공차가 현재 2니까 2n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3이 필요하겠다. 그죠? 자, 거기에 A1 더하기 A의 20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처리하는 게 보통은 제일 일반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풀이로 가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질 거냐면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n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미지수 이 두 개를 찾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 찾으면 뭐 하면 되니까? 20을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S5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가 25의 A 더하기 5B 이렇게 되어 있고 너가 15. 그 다음에 S의 10이라고 하는 아이는 100A에다가 더하기 10B 얘가 현재 8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식을 정리하면 A와 B가 바로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한 번만 보여주도록 하죠. 5A 더하기 B는 3이고요. 여기서는 10을 약분하면 되니까 10A 더하기 B는 8 이렇게 돼 있는 상황 맞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소거시키도록 하죠. 그럼 여기 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A가 있을 거고 여기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뭐다? 네, 1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B는 누굽니까? 얘가 1이었으니까 5니까 B는 마이너스 2겠죠. 자,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N제곱의 마이너스 2N이다.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네. 예, 이렇게 돼버리겠죠. 물론, 이쪽에서도 이렇게 넘어올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첫째 항과 10번째 항, 첫 번째 항과 5번째 항을 찾아서 연립을 풀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과 SN에 대한 구조를 알고 두 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풀 줄 알고 이렇게도 풀 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잠깐 칠판을 치우고 가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 풀이는요. AN이 등차 수열이다. 제가 등차 수열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등차 수열은 일정 간격씩 묶어줘도 어차피 또다시 등차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자, A1 여기가 A2 더하기 A3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5.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다? 네, 15다 라고 준 거죠. 그러면 S10이라고 하는 게 현재 80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줄 거냐면 A의 6, A의 7, 8번째 항, 9번째 항, 10번째 항 이렇게 줄 거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다 더한 게 80이었기 때문에 5번째 항까지 15였으면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는 누구겠습니까? 네, 65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확인을 좀 더 해볼게요. 자, A의 11번째 항, 12번째 항, 여기가 15번째 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마지막까지는 이 싹 다 더하는 걸 원하는 거니까, 16번째 항, 17번째 항, 가서 20번째 항, 이렇게 줄 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예쁘게 아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도 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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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죠. 일정 간격씩 5개씩 묶어줬단 말이죠. 자, 등차인 걸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는데 5D를 더하고 있고요. 여기도 5D, 여기도 5D, 여기도 5D, 얘도 5D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총 몇 D를 더했냐면 5니까 25D를 더하고 있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누굴 더했느냐? 예. 50을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D는 누구다? 50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D가 누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2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전부 다 똑같은 아이를 더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가 어차피 등차를 가질 거란 말이죠. 이 5개 한 묶음, 이 5개 한 묶음, 이 5개 한 묶음, 이 5개 한 묶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50을 더하면 여기가 115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50을 더하면 여기가 165가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S2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5 더하기 65 더하기 115 더하기 165. 아,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 지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겠죠? 자, B1 새로운 수열을 잡아줄게요. 예, 새로운 수열입니다. 네, 새로운 수열을 잡아줬을 때 B1을 A1, A2, A3, 4, A의 5까지 잡고 그 다음에 B2는 A의 6, A7, 7이에요. 가서 A의 10까지. 그 다음에 B의 3, B의 4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Bn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등차 수열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등차 수열이 되고 이 아이에 대한 공차는 AN에 대한 공차를 D라고 정의를 줬을 때 A에 대한 공차를 D라고 줬을 때 새로 만들어준 BN이라는 등차 수열은 공차가 누가 된다고요? 그렇죠. 25D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같은 구조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첫째 항이 14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SN의 무슨 값? 최대값을 묻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의미는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자, 첫째 항이 지금 14다 그랬고, 공차가 현재 뭐다? 마이너스 4다 그랬죠. 언제까지 더한 게 제일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풀었으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A1, A2, 네,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가다가, 뭐, K번째 항, 그 다음에 K 플러스 한 번째 항, K 플러스 두 번째 항, 이렇게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N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얘를 묻는데, 얘가 지금 뭐가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네, 최대가 되길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더한 게 제일 클 거냐는 거는 조금 적어볼까요? 받아들이기 좀 편하게. 이게 첫째 항이 현재 14였고, 두 번째 항은 10이고, 세 번째 항은 6이고, 네 번째 항은 2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최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K번째까지 더했을 때가 만약에 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까지는 양의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뒤쪽에서부터는 음의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다시 양수 가다가 갑자기 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공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분명히 0보다 작은 순간이 와요. 그럼 0보다 작은 숫자를 더해버리면 원래 수보다는 조금 더 작아지는 결과가 발생되다 보니까 결국 얘가 물어보는 건 AN이 누가 되게 하는? 음수가 되게 하는 순간이 언젠지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런 순간이 언제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일반항을 찾아보죠. 공차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4n 이렇게 썼었고, 첫째 항이 14니까 너가 18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그죠? 위에서 써놨다시피 A의 다섯 번째 항이 누구니까?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자, 다섯 번째 항까지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첫째 항이 내가 14다 그랬고, 너가 10이고, 너가 6이고, 너가 2고, 너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요. 여기까지 더한 것이 제일 클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SN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시야는 항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 언제니? 자, 이거를 체크하는 상황이 맞다는 이야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을 하나 더 보면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너무나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현재 AN이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SN을 구하는 방법은 물론 첫째 항, n번째 항, 2분의 항의 개수를 해도 되지만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n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일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4였으니까 너가 16n 이렇게 되었을 거란 이야기죠. 물론 얘를 2차 함수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잘 보세요. 자,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8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차 함수가 현재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텐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0일 때는 못 쓰니까 1이면 너고 2면 너고 3이면 너고 4면 너고 5면 6이면 7이면 8이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값만을 가질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구일 때? 4일 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그래서 S4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계산은 이거 더하면 되거나 또는 여기다 4를 넣으면 되니까 굳이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랑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항이 47, 공차가 정수,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SN에 대한 부분을 쭉 가지고 와서 S16이 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6항까지, 즉 16번째 항까지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고 17번째 항부터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아이를 묻는 거겠죠. 자, 확인해 보죠.
자, 첫째 항이 47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S16이 얘가 최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A1 더하기 A의 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의 16, A의 17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다 라고 했으니까 너까지 뭐다? 그쵸? 양수다. 그럼 너부터는 누구다? 음수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 확인을 해 볼게요.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으니까 AN에 대한 일반항을 잡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걸 잡아주셔도 좋은데 일반항을 잡게 되면 공차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첫째 항이 47 더하기 뭐 n-1t 이렇게 주고 D가 정수다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이게 싫으시면은 A의 16번째 항을 따로 잡겠죠. 47 더하기 15D 어차피 이 두 개만 보면 되니까 17은 45 더하기 16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슨 수고? 너까지는 양수여야 되고 너부터는 누구여야 된다? 그쵸? 음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음수여야 되니까 얘가 47 더하기 15D 너의 부호와 47 네 7인데 5라고 썼네요. 47 더하기 16D 너는 뭐다? 음수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D라고 하는 아이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5분의 47 이렇게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 16분의 47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은 대략 마이너스 3. 얼마인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 얼마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죠? 네, 마이너스 3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항이 현재 47이었으니까 일반항을 잡게 되면 A에는 마이너스 3은 플러스 첫째 항이 47이니까 50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 S 16의 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 47이고요 더하기 16을 넣으면 얘가 2죠. 그쵸?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처리하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 곱하기 8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라 했네요. 그러니까 10부터 어디까지? 네, 99까지를 이야기해요. 10부터 99까지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도 좋고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여도 좋고 6의 배수여도 좋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뭐 또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총 3번을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 다음에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 다음에 두 개의 최소공배수인 1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을 다 찾아줘야 계산이 가능할 것 같네요. 왜? 또는이니까. 그러면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에 오는 수는 당연히 12일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건 두 자릿수 중에서 이제 96 이렇게 되겠죠. 우선 개수를 세기 전에 그냥 일단 다 써놓고 하죠. 자,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도 당연히 12부터 가서 마지막이 이제 96일 거라는 건 똑같고요. 그러면 한 번 여기 한 번 더하고 여기 한 번 더 할 건데 중복되는 게 생긴다는 거죠. 중복되는 수는 뭐니까? 네, 12의 배수가 중복이 될 테니까 12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뭐다? 96 이렇게 똑같이 처리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개수 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 12부터 96까지 4의 배수를 셀 때 이 12는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96은 4 곱하기 얘가 10 아니라 24단 말이죠. 그죠? 그럼 개수를 셀 때는 어떤 걸 보고 세냐면 3부터 24까지 전부 다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면 24에서 3을 빼고 한 개 더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25개에서 3개를 빼니까 22개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 자, 위에서 했으니까 6 곱하기 2 이렇게 되고요. 6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6 곱하기 16 이렇게 됐죠. 그럼 얘에 대한 개수는 16에서 2를 빼고 1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 빼기 2니까 얘가 15 이렇게 될 거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얘는 12 곱하기 1이고요. 얘는 12 곱하기 8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8에서 1을 빼고 한 개 더하는, 결국은 8개가 되겠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건 결국 뭐니까? 첫째 항, 마지막 항, 2분의 항의 개수였잖아요. 자, 확인해 보죠. 자, 첫째 항은 16 더하기 96. 그 다음에 첫 번째 겁니다. 2분의 항의 개수가 22개였고요. 더하기. 그 다음 똑같이 16 더하기 96. 16? 네, 12죠. 네. 12입니다. 12. 12 더하기 96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가 있고요. 이게 4의 배수고 6의 배수는 12 더하기 96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인 게 15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 더하기 96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답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 두 번 세워진 부분을 빼줘야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아이를 계산하고자 하면 어차피 지금 너랑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108을 이렇게 묶어내죠. 108을 묶어내고 나면 너가 11이고 더하기 2분의 15고 그 다음에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정답일 거다 이야기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얘가 108, 이건 계산할게요. 너랑 하니까 7이고요. 너랑 하니까 7이고 더하기 얘가 2분의 1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8 곱하기 2분의 얘가 2분의 14니까 29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너랑 약분하면은 54 곱하기 29. 계산하려고 했더니 네, 별로네요. 계산하겠습니다. 50가 1566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겠네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6번째 문제입니다. 6번은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어떤 수열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어떤 수열의 합이다 라고 나타나 있어요. 시야는 지금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 합으로 나타나 있을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합이다 라고 먼저 바라보고 문제를 보죠. 그 다음에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SN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부분 되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어떤 이야기였냐면 n번째 항까지 합에서 그 앞에 항까지 항의 합을 빼면 n번째 항이 나타나는데 누가 붙더라? 그렇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붙는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조심하자 라고 했었고 여기에 별표를 쳐달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이걸 바꾸는 것도 연습을 좀 했긴 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좀 동그라미를 쳐놓을까요? 이 녀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n제곱에 마이너스 3n이다 라고 줬어요. 자, 그럼 위에 주어진 거 그대로 따라가 보죠. 우린 등차 수열의 합인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Sn-1이라고 하는 건 n자리에 n-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에 너가 n-1. 자, 이 상황에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붙는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이렇게 속옷이 빼게 되면은 an이라고 하는 아이는 얘가 2n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인 것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첫째 항은 아직 정의가 안 된 상황이니까 첫째 항은 여기다가 1을 넣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예, 주어진 이 식에다가 1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는 1을 쓸 수 있지만 여기는 1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S1이 결국 A1이랑 같을 것이고, 그러면 얘가 1을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너 첫째 항 마이너스 2 아니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었더니 A에다 1을 넣었더니 N에다 1을 넣었더니 2 빼기 4가 됐고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여기 1을 못 썼던 아이에 1을 대입한 것과 실제 첫 번째 항이 서로 뭐한대? 같잖아요. 맞지? 같잖아. 그러면 일반 항이 그냥 뭐다? 2n-4다 라고 쓰고 이 조건 자체를 빼버릴 수 있겠죠. 즉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스킵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일단 n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아이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바라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현재 1인 n제곱의 개수가 1인 이 부분은 공차의 절반이기 때문에 공차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여기 주어진 첫째 항과 여기 주어진 첫째 항이 같아야 되므로 뒤에 있는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풀이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스킵하는 부분도 확인을 하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SN이 주어졌고 너가 3n제곱에 더하기 여기가 n이고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확인해봐요. 너만 없으면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인 거는 확인이 돼요. 그쵸?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3에다가 n-1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n자리에 n-1 더하기 2 이렇게 놓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오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여기서 이렇게 빼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n번째 항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 3n제곱은 소거돼서 없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6n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6n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상수항은 누가 될 거냐면 2에서 3이고 1 빼고 2를 더해야 되니까 계산이 빨리 안 되네요.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쵸? 네, 마이너스 2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예, 이런 계산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 항을 못 쓰게 된 상황이니까 첫째 항은 어디서 확인을 해달라 그랬죠? 1을 쓸 수 있는 이 식에서 확인을 해달라 그랬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너는 누구죠? 6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an 이렇게 되고 얘가 6n-2가 되었어. n은 2보다 크거나 같고 a1 즉 s1은 누구다? 6이다 이렇게 되죠. 자, 앞에 있는 녀석과의 차이를 보면 아까는 s1과 a1이 같았잖아. 그런데 여긴 지금 a1과 s1이 서로 뭐해? 여기 1 넣은 거랑 여기 실제로 1을 대입한 거랑은 두 개가 서로 다르죠. 얼마만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누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누구다? 4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S1, 즉 실제 A1은 누군데? 6이잖아요. 맞지?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래. 근데 첫째 항이 4래. 이 첫째 항은 실제 첫째 항은 누구였다고? 6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이해되니 여기까지? 근데 이 숫자의 차이가 딱 얼마만큼 난 거죠? 2만큼 난 거죠. 그쵸? 그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상수항은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닌 건 맞아요. 누가 잘못되어진? 첫째 항이 잘못되어진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였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좀 더 이거 왼쪽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왼쪽은 좀 치우고 오른쪽에서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Sn 이렇게 주고
만약 3n제곱에 더하기 n이고 더하기 2가 없다라고 생각해보고 해보죠. 여보세요? 얘는 현재 없는 거라고 생각해봅시다. 살짝 이렇게 가려놓았어요. 자, 가려놓으면 등차 수열인 건 동의하시죠? 그랬을 때 일반항을 잡아놓으면 얘가 6n, 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없다고 생각하고 공차의 절반이었고 공차의 2배가 됐어요. 그래서 공차의 절반이 3이니까 공차는 6이겠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1 넣으면 4니까 여기서 1 넣어서 4가 되려면 빼기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네, 여기까지? 그런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얘가 없을 땐 이렇게 됐지만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얘가 S1이고 얘를 1 대입하면 누구였으니까? 6이었으니까, 그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건드려 볼게요. 보세요. A1은 현재 S1이랑 같다 그랬고 S1은 3 더하기 1 더하기 2가 붙었어요. 자,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너만 있었을 때는 분명히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죠. 맞죠? 이만큼이 있었을 때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타나는 게 맞으니까.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이렇게 주면은 얘가 이제 S2인데 여기다 2를 대입했을 거 아닌가요? 3 곱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2 더하기 2예요. 너가 있었으면 분명히 등차 수열이었을 거라고요. 그쵸?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S3. 얘가 현재 S3인데, 너가 3을 대입했기 때문에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이고 더하기 2였어요. 자, 너도 등차 수열의 합이었을 거란 이야기죠. 이해되나요? 즉, 첫 번째 항부터 누가 더해져 있었으니까? 즉, 2라는 아이가 더해져 있었으니까, 어느 항까지 더하든지 간에 원래 가진 등차 수열의 합보다는 2가 크다는 거겠죠. 즉, 여기 주어진 이 숫자는 첫 번째 항이 이 숫자만큼 잘못되어진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4n제곱에 더하기 5n에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등차 수열의 합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얘를 살짝 지워볼까요? 이렇게 살짝 지워보면 너까진 등차 수열이었어? 그러면 내가 공부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는 공차의 절반이었으니까 8n이고 1 넣으면 9네. 너 더하기 1이었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숫자만큼 잘못되어 있으니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생겨나는 것이고, 실제 첫 번째 항은 누굴 써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7이었던 1을 대입해서 2라고 쓰는 거예요. 봐. 실제 첫째 항은 9였죠. 실제 첫째 항은 9인데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누가 나왔지? 2가 나왔잖아. 맞지? 그럼 원래 첫째 항을 쓸 수 있었던 9였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다면. 그런데 마이너스 7, 즉 첫째 항이 원래 가진 등차 수열이 첫째 항보다 7만큼 더 작아졌으니까 원래 9였던 게 2로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정리를 하자면 SN이라고 하는 아이가 n에 대한 2차식인 게 맞았어요. 원래는 등차 수열의 합의 SN은 n에 대한 2차식인 게 맞다고요. 그런데 상수항이 붙게 되면 이 상수항에 대한 역할이 처음부터 끝까지 등차 수열인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이 이 숫자만큼 잘못되어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기 때문에 뒤에 상수항이 생겨난 거다 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내용 정확히 이해되십니까? 오늘의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3n제곱 플러스 kn, 그 다음에 2n제곱 플러스 5n 이런 게 있대요. 자, an의 수열의 합이죠. 무슨 수열인지 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제가 쓸 거고, 얘를 3n제곱에 더하기 KN이다 라고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 BN이라는 수열이 있고, 이 아이의 수열의 합을 제가 TN이라고 이렇게 주고, 너가 2n제곱 더하기 5n이다 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다양하게 좀 접근하려고 문제풀이에 일관성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좀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각 문제마다 적용시키면서
학습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10번째 항과 B의 10번째 항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K를 찾는 문제죠. 여기 있는 이 K를 찾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 있는 이 K를 찾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Sn-1 얘가 현재 n번째 항이다 라고 했을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게 가장 직관적인 이런 거라 그랬죠. A 10번째, 즉 수열 10번째 항은 S10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뭐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누구 넣고요? 10 넣고 누구 넣은 거? 9 넣은 거 빼면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이는 S10에서 S9를 빼고요. 여기는 T의 10에서 T의 9를 빼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냥 계산을 하지 않을 거고 식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식만 좀 살펴볼게요. 여기다 10을 넣으면 3 곱하기 10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10K 이게 하나가 있고요. 거기다가 9를 넣은 게 3 곱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9K 이렇게가 하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2 곱하기 10에 대한 제곱 더하기 50에다가 빼라고요. 2 곱하기 9의 제곱에 더하기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45.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그냥 K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렇죠? 예, 계산하면 그냥 K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젠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보면 n에 대한 2차식,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결국 an과 bn은 둘 다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 걸 확인하고 나면은 거의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의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으니까 3 더하기 k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공차는 누구니까? 얘의 절반, 얘의 2배니까 얘가 6이겠죠. 그 다음에 B1은 누구냐면 1을 대입했더니 얘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공차는 얘가 지금 2였으니까 공차는 뭐? 4였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10번째 항과 10번째 항이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바로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3 더하기 K.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니까? 9번 더하면 되는 거죠. 미리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7 더하기 공차를 9번 더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푸는 게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결국 등차 수열의 합과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 주는 그 의미 그리고 구조,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식을 외우면 문제풀이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알아야 깔끔한 풀이로 연결할 수 있다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 문제풀이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수열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등차 수열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